안녕하세요. 일본 돋보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일본 주간 뉴스입니다. 오늘 방송은 먼저 지난주 참고 정보에 정정하고 시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본 돋보기의 특별한 구독자이신 박모씨께서 지적해 주시어 저희 실수를 알았습니다. 확인 않고 어렴풋한 기억으로 함부로 정보를 전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주에 일본의 새 총리를 언급하면서 총리 배출 지역 1, 2위가 뒤바뀌었습니다. 1위는 역시 메이지 시대를 만들어낸 야마구치갱이 압도적으로 많은 8명입니다. 야마구치갱은 초대 총리이자 안중근 의사의 총탄에 쓰러진 이토 히로부미, 기시 노부스케, 사토 에이사쿠, 아베 총리 등 짱짱한 역사의 인물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2위로 도쿄가 5명, 3위가 이와테갱으로 4명이었습니다. 일본 주간 뉴스는 이렇게 바른 정보를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른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마도 그렇게 눌러주시면 한국과 일본의 복을 모두 받으실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어디에도 없는 짧은 뉴스만을 많이 모아 있기에 일본 전체를 파악하기에 좋습니다. 일본 주간 뉴스는 오늘도 3대 원칙을 잘 지키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0일에서 9월 26일자 일본 주간 뉴스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이벤트장의 제한이 19일부터 더 완화되어 각 스포츠구장 등이 80%까지 수용 인원을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19일 7년 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한국은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에서 개발한 코로나 첫 치료약 후보 아비간이 조만간 승인 신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스가 내각이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에서 출발할 때의 지지율이 74%로 역대 3위로 스타트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 65세 이상이 3,617만 명으로 총 인구의 28.7%라고 합니다. 그러나 4분의 1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의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스가 총리 외교 데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했습니다. 일본 방위 예산을 호위함, 민간 대형 선박 등을 구매를 검토하며 사상 최대인 5조 4,800억 엔 이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목숨이 달렸다 하며 일본 교도소 수감자가 코로나 대책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백신 공동구매 협의체 코백스에 일본 등 156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일본 코로나로 자전거 출근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 나면 산재 인정해주지 않을 리스크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 내달 초 전 세계로부터 입국 제한 추가로 일부 해제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전에는 500명을 하루 기준으로 500명 입국을 허용했었는데 이제는 1000명 기준으로 하되 코로나가 진정되고 있는 16개국을 골라 우선적으로 상대국과 협의하기로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단 관광객은 제외입니다. 스가 정상외교 세 번째 상대는 메르켈 독일 총리로서 20분간 전화회담을 했습니다. 바흐 IOC 위원장 도쿄올림픽 개최 자신감 표명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동해와 일본해로 명칭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수로기관 IHO에서 앞으로 모든 바다를 숫자로 표기를 검토한다며 일본과 한국에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스가 총리가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위해서 또 휴대폰 회사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각 가정에 있어서 통신비가 2012년에 2.7%가 2019년에는 3.5%로 확대가 된 점,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요금으로 휴대폰 회사의 20% 이익을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텐센트,
일본 기업의 주파, 게임 개발 회사와 협업 강화, 히다치, 소니, 5G 서비스 개발 위한 협력체 구성, 150개 기업 단체 연계,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입 상호 지지한다고 합니다. 일본 4일 연휴 동안 고속도로와 각지의 차량 정체 현상을 빚으며 이동이 확연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유명 사찰 기요미지대라는 코로나 전에 비교해서 38% 관광객이 증가했다며 감염 리스크 확대를 우려했습니다. 한국의 위안부 관련 정의연과 나눔의 집 지원 의혹에 관해서 아사히 신문이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스가 총리가 16일 취임 시 발표했던 출산을 희망하는 세대에 폭넓게 불임 치료를 보험 치료가 실현되도록 하겠다는 보다 정리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일본에도 출산이 적어서 참 많이 애를 먹고 있죠. 마스크를 해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 얼굴 인식 기술이 NEC에서 개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신칸센 환경평가가 완료됐다고 곧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은 신칸센도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JR 도카이도가 지원하고 있으며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투 트래블, 일본 정부에서 여행업계를 지원하는 캠페인이 10월로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도쿄에는 너무 많이 코로나 환자가 증가했었기 때문에 제외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도쿄도도 포함이 되고 이벤트, 상점과 식사권 등도 대상입니다. 은행의 전자결제 시스템의 문제로 부정인출 문제가 여러 은행으로 확산되어 있었는데 우체국의 유조 구자 피해가 2017년부터 380건의 6천만엔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 사실을 공표도 않고 빠른 보상도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스가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최악으로 치달은 이란 관계를 풀고자 모두가 기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회담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진전 없는 내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세가 회사가 프리쿠라 시장 20년 만에 재진입. 프리쿠라라는 애칭을 가진 기계로 사진을 찍고 이쁘게 재미있게 편집을 하는 프린터 시일 시장에서 업계 처음으로 개발했던 세가가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마이넘버 카드를 2022년 말까지 전 국민에게 보급하겠다고 의욕을 보였습니다. 나카소네 전 총리가 작년 11월에 서거했었고 내각과 자민당이 합동제를 3월에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10월 17일에 하기로 하고 정부는 예산에서 9,600만엔을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항공회사 아나 재무상황 악화 준비금으로 2천억엔 공모 증자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행이 10월 1일 발표하는 9월의 전국 기업 단기 경제 관측 조사에서 대기업, 제조업 6월보다 개선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편의점 경비 본부도 부담하기로 미니스톱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개선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가 제일 힘들어하던 인건비와 상품 폐기를 내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본사도 부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국 위안부 단체의 각종 부정 의혹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 관리로 두기로 했다는 뉴스도 일본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선언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해 김정은 씨가 사죄했다는 뉴스도 보도되었습니다. IOC 위원 3,700만엔 컨설팅 계좌서 유치 의혹. 내용은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위원회가 컨설턴트 계약을 맺고 2억엔 이상을 입금한 싱가포르의 회사 계좌에서 라민 디아크 87세 세네갈 위원의 아들 파파마사타 55세와 그 회사에 약 37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3,700만엔이 송금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라민 후보는 당시 개최지 결정에 아프리카 표심 잡기에 영향력이 있는 유력한 위원이었다고 합니다. 연수입 850만엔 이상
사람이 절세에 사용할 수 있는 효도가 있다는 재밌는 뉴스가 있습니다. 증세시대 비동거 부모를 도와드리면 자신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내용인즉 올해 1월부터 소득세 제도가 바뀌면서 고소득 직장인은 세금 부담이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수입이 850만엔을 넘은 일부 회사원에 한해서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일본 주간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참고로 언제나처럼 코로나 데이터와 일본 환율 정보 사진과 주식 정보 사진을 올려놓겠습니다. 9월도 중순이 지나고 곧 10월이 다가옵니다. 이 가을은 코로나